자, 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여섯 번째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책나라 군포 철쭉 축제 포스터에 대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자, 간단하게 170mm 그리고 세로로는 250mm 크기로 제작이 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고요. 여기서 자, 문서에 대한 크기는 자, 정해진 대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74mm에 그 다음에 254mm 176이죠. 176mm 그 다음에 256mm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176) (256) 맞죠? 자, 해상도는 100 정도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드 설정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3mm로 설정을 했고요. 3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 영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해당하는 그리드를 그려주고요.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해당 내용을 먼저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소스를 포토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 영역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드를 만드는 이전 과정과 같은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그리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만들 줄 아시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간단한 그리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은 가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포토샵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고들을 보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배경 색상이 M11에 Y1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배경 타일 효과 필터를 적용하는 거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배경색을 위해서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지금 만들어 줬고요. 백그라운드 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영역을 지금처럼 M은 1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 정도로 되어 있는 컬러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링을 한 거죠. 컬러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일 효과를 주겠습니다. 타일 효과라고 하게 되면 스타일라이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타일이라는 효과가 있죠. 일단은 여기에 대한 넘버 오브 타일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몇 개 구분이 될지 그 다음에 맥시멈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간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 empty area with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에서는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로서 채워져 있는 그런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넘버 오브 타일스는 타일에 대한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옵셋은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PL empty area width라는 값은 이런 것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지정할 건지 포그라운드로 지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타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타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꽃 이미지 1번에 대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꽃 이미지 1번.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번 영역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상단에 이제 영역을 간단하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떤 영역이 되냐면,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플라워 에어리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어를 제작했고요. 1번이란 영역으로 제작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마키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역을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플라워 에어리어 1번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요 정도 요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Alt 딜리트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역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는 플라워 에어리어 2번이란 영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선택을 다음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을 또 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거죠. 선택 영역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 영역이 선택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아래쪽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영역을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컬러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해당 내용들 지금 꽃 이미지 1번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소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철쭉 1번과 철쭉 2번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이미지를 일단은 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내용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단의 영역을 배치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영역을 기준으로 컨트롤 잡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의 기능에 보게 되면 페이스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에서 페이스트 인투라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인투라는 기능을 적용하면 마스크로서 적용이 되고요. 이는 뭐 이쪽에 있는 마스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플라워 에어리어 1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스크 영역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지금 마스크 영역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페이스트 스페셜, 페이스트 인투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 영역, 선택된 영역을 기준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불러오기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효과 필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필터의 기능에 들어가기 전에 배치를 한번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컨트롤 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개가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때는 지금 락 기능을 풀어놓고 이미지만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조정해야 정상적인 이런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지가 꽤 크기 때문에 배치를 달리 잡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달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미지를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배치를 끝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배치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효과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필터에 지금처럼 그레인 효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 갤러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부분에서 자, 그레인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레인 기능은 이제 곡물 같은 그런 옵션인데요. 여기서는
인텐서티라고 해서 강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도는 20 정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50 정도, 그 다음에 그레인 타입은 레귤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물 타입으로 지정을 시킨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철쭉 2.jpg 이미지를 크기 조절하여 상단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영역을 배치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여기서는 페이스트 스페셜, 그리고 페이스트 인투 기능을 사용하면 그러면 영역이 배치가 되겠죠. 자, 해당 레이어는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 에어리어 2번이라고 배치했습니다. 자,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컷아웃 효과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컷아웃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유화나 아니면 아크릴화 같은 그런 느낌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컷아웃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를 조절할 때도 자, 여기에 있는 그런 옵션들 중에서 여기는 이제 락을 걸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때 가치 변경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때요, 지금 여기 컨트롤 T로 조절할 때 가치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를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조절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자, 컷아웃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필터 갤러리 아티스트 기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컷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능을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레벨스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단계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단순함 설정, 0에 대한 기법을 적용했고요. 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단순해지는 거죠. 이렇게 0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그 엣지에 대한 설정할 때 이 정도의 값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미세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수치가 변화가 되면,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크릴화 같은 그런 느낌의 컷아웃 필터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원고를 보게 되면 그러면 불투명도를 60%로 적용하라고 돼 있죠. 레이어에 대한 불투명도로 60%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해당하는 요건에 대한 그런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대한 꽃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쭉 3.jpg 이미지를 크기 조절하여서 좌측 하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철쭉 3.jpg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처럼 페이스트로 불러온 거죠.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크기가 굉장히 큰 이미지가 불러와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플라워 에어리어 3번이라는 부분으로 라벨 지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볼게요. 자, 크기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배치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둥근 마스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피더가 있는 도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20픽셀 정도로 만들었고요. 피더는 20 정도로 만든 이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제작한 거죠. 자, 이때는 뭐 당연히 락이 걸려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락이 걸려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피더 값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피더 값으로 피더 1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한번 이렇게 칠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칠해 보게 되면 그러면 검은색으로 뚫려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피더 값을 더 줄게요. 자, 30 정도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칠해 볼게요. 이 정도 옵션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Alt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흰색에 있는 부분은 보이고요. 검은색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I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반전이 돼서 반전된 도형은 바로 이제 이런 형태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 해당 도형들을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철쭉 부분에 대한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피더 값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50 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동그란 원을 지정을 했고요. 아까 전과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 마스크니까요. Alt Delete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꽃에 대한 이미지들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 처리, 필터 처리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텍스처 효과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를 잡고요. 원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필터에 필터 갤러리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텍스처. 여기서는 이제 캠퍼스 효과를 준 거죠. 여기서는 텍스처라이저 효과를 줘서요. 여기서는 캠퍼스 효과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100%. 자, 옵션이 적용된 부분은 이렇게 자, 텍스처 필터 효과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릴리프 여기는 4 정도 줬고요. 라이트는 톱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캠퍼스 효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 효과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샌드스톤 효과, 사포 같은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캠퍼스 효과, 그 다음에 우들두들한 효과, 그 다음에 벽돌과 같은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 효과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놓게 되면 여기서 필터가 적용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텍스처 효과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해당 내용들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책나라 군포라는 글자 내용으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한 타이틀 글꼴을 적어 보겠습니다. 책나라 군포 철쭉 축제라는 텍스트를요. 일단은 T자2를 사용해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T자2를 적용하고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쓰게 되면 근데 마지막에 있던 글자 내용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글꼴 타입인 자, 이렇게 두꺼운 글꼴로 적용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에 대한 글꼴 수정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패러그래프 옵션으로 되겠죠. 자, 오토를 놓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작은 글꼴로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간을 조금 늘리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자간이 지금 줄여져 있기 때문에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늘리는 걸로 할게요. 자간을 이렇게 늘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200 정도로 많이 늘린 거고요. 철쭉 축제라는 글씨를 자체를. 자, 이렇게 돼서 자간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한 1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100. 자, 이렇게 돼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변경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책나라 군포라는 글자는 검은색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 지금처럼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글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토샵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에 그 다음에 100에 그리고 Y는 55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해당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효과가 뜨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스트로크 효과로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스트로크는 3픽셀,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노멀 모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페서티는 40%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기능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죠. 안쪽에 있는 그림자 효과, 이너 섀도우인 거죠. 자, 안쪽 그림자로 적용을 했고요. 일단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그리고 오페서티는 30 정도, 앵글은 90도, 그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2, 사이즈는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에서는 여기 초크라는 값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펙트가 적용된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롭 섀도우 따닥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추가적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죠. 자, 멀티플라이의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20%, 그리고 디스턴스는 5픽셀, 그리고 사이즈는 5픽셀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약간 엠보스 같은 느낌으로 자, 이너 섀도우와 그 다음에 이런 드롭 섀도우가 같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은 약간 엠보스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죠. 테두리 선까지 있으니까 이런 텍스트의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최대한 출력물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포토샵에 대한 제작 결과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책에 관련된 일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산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소스에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자, 여기서는 책 일러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두 개 파일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뭐 하나를 그려놓고 반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분재된 도형을 제작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제작되는 방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쉐이프를 그려봅니다. 간단하게 쉐이프로 그려볼게요. 자, 이때 그릴 때는 여기서는 스마트 가이즈는 꺼놓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그리는 것이 필요하죠. 자,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 작업은. 자, 그리다가 이제 이런 손바닥이 필요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동그란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약간 넘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패스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쉐이프들이죠. 자, 여기까지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자, 반전 툴은 리플렉트 툴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요. Alt를 옵션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버티컬로 카피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서는 선택하고요. 자, 머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유니트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해당 도형을 완벽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책 일러스트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책 일러스트에 대한 도형을 색상을 칠해 볼게요. 다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필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C는 66이고요. 그 다음에 M은 24, 그 다음에 Y는 86.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일러스트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도형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넘겨 볼게요. 해당 도형을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배치를 한 거죠.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크기를 조정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북 일러스트라고 해서 배치해 볼게요. 자,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내려줘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일러스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 일러스트가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행간이 조금 길게 배치가 됐네요. 자, 여기는 지금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간 행간 조정을 조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간 조정. 자,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는 배치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레이어에 대한 스타일 있죠. 어렵게 낸 레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북 일러스트 부분에 자, 페이스트 일러스트 관련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자, 조금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스트로크 같은 옵션들 조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일러스트의 그 텍스트의 옵션이 그대로 여기로 붙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붙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변경해 볼게요. 스트로크 옵션에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5픽셀로 적용했고요. 아, 여기서는 좀 줄여야겠는데요. 이렇게 2픽셀 정도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기능. 자, 드롭 섀도우 기능은 멀티플 기능.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50%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5픽셀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돼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흰색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너 섀도우는 없으니까 제거해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옵션은 지금 40%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펙트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이펙트가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책 일러스트 관련된 내용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책 일러스트 관련된 내용과 타이틀 부분까지 포토샵으로 다 제작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일러스트 작업물들 배치를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